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종 멘토입니다. 여러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 반 정도 됐었는데 단 2시간 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2,5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순식간에 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에서도 제대로 역학을 못했고 이제 미국의 CIA에서도 제대로 역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9.11 테러 이상의 피해를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마스를 이번 기회에 그냥 뿌리 뽑겠다, 가자 지구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뭐 그렇게 이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사실 이런 전쟁이 안 나오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좋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그러한 사건이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고 이제 일요일이 지나면서 월요일 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유가가 82불 정도 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95불쯤에서 급락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82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95달러에서 이제 고점 매도를 하면서 크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는데 현재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80불에 저점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오고 어쨌든 82불쯤에서 마감을 했었고 이게 금요일입니다. 이게 금요일인데 이제 월요일 장에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가가 갭 상승 시작을 했었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82불에서 85불까지 거의 한 300틱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쟁이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순간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탱크 움직여야 돼, 자동차 움직여야 돼, 뭐 미국 입장에서 항공모함에 뭐 다 그냥 움직이자고 있잖아요. 모든 게 기름입니다. 기름이 움직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유가는 이렇게 올라갔고 그와 반면에 안전자산이었던 골드 역시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이제 뭐라 말씀드렸냐면 골드가 5일선을 올라타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지그재그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저점 매수 위주로 가져서 사실 저희가 여기 저점 매수를 좀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말에 변수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골드는 당분간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차트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저점에서 5일선, 11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반면에 나스닥 같은 뉴욕 증시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점 매수로 이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나스닥 매수 플레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워낙 이제 저점 바닥이고 이때 이제 밑에 지지선 라인이 14,700, 600선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점 매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었는데 금요일 날은 급등했었지만 이제 월요일 날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도 밑에 5일선과 11선과 121선이라는 이평선 3개가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갭 하락을 하더라도 얘들을 깨고 밑에서 저 밑에서 시작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깨고 얘들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내려가는 척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도 제가 저점 매수 위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덕분에 크게 좀 수익을 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었고 다만 이제 위에 61선 저항이 있다 보니까 15,400 부근에서 고점 매도 잡아드렸던 게 이게 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얘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안전자산과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다 보니까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나스닥도 올라갔고 결국에는 유가도 올라갔고 골드도 올라가는 3종 세트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크게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기에 좀 초점을 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얘들은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이 나고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렸다가는 시장 경제 상황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 그 기준금리 동결 얘기가 어느 순간 또 흘러났어요. 주말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준금리에 우리는 조금 더 영향을 받겠다. 동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얘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인 거지 미국 본토의 전쟁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본토에 만약 테러가 있었다면 9.11 테러처럼 급락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미국 본토에는 사실 이제 크게 영향이 없어. 미국 교민이 뭐 한 11명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납치를 당했다 이런 얘기 있지만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만큼의 피해를 입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뉴욕 증시 특히 살짝의 내려간 척 하다가 결국 들어 올리는 다우 S&P까지도 모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쟁의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또 특히 주말에 이런 내용이 터지고 월요일 장에서는 보통 갭 상승 또는 이제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는 게 결국 그러면 다시 이게 내려오지 않겠냐, 이 갭을 메꾸지 않겠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장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데 일단 위에 뭐 이평선들이 지금 저항을 주고 있는 상태고 유가는 그러다가 이제 갭을 메꾸려 그러면 더 이 밑에 박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럼 그때 가서 뭐 저점 매수를 보든 하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 갭이 요만큼 벌어져 있는데 밑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1860 정도까지만 내려오더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저점 매수하고 위로 올리는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갭은요 메꿀 수도 있고 안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 갭을 메꾼 걸 따져보면 얘들은 갭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들어 올리면서 다 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항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밑에 15,000쯤에서는 지지가 좀 세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강한 매수가 나올 수 있고 15,400에서는 강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700, 600이 이제 하나의 네.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근거로 이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이거는 이제 앞전에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전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일봉 연결선물 차트인데 요때 보면은 이제 8월 중순쯤 됩니다. 이때 14,600을 찍고 얘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거의 한 15,700선까지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내려왔네, 다시. 그것도 거의 2달 만에 왔어요. 2달 만에 왔고, 뿐만 아니라 이게 121선이에요. 121선과 앞전의 지지선이 교차 지점을 만들어줬죠. 이러면은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 에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사실은 이제 14,600이나 14,500만 크게 안 깨진다면 얘들은 여기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걸 참고해서 이제 매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평선 라인이 밑에 받쳐주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근거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앞전에는 여기가 또 저항이었거든요. 저항선이 뚫리니까 여기서 지지선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여기선 저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여기 시점까지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거의 한 15,6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밑에 이평선들이 완전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어. 5일선, 11선, 121선 그죠? 완전 매수 추세로 정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눌러주면은 무조건 매수 쪽으로 붙는 전략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거의 15,000 기준으로 이제 매수 플레이를 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생각은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조정은 끝났고 이제 반등세에 올라탔다고 보시는 네네네,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게 금요일 날 그 이제 금리 동결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잖아. 시황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차트로 보면 또 대표님 말씀하신 매물대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좀 네네.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좀 해외 선물 차트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나요? 네, 해외 선물에서는 이런 게 되게 빈번하고
사실 이제 나왔던 차트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지저항선과 이평선들만 좀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뉴스와 이슈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항상 되고, 메이저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여기서 지지가 계속 나오지? 그리고 여러 번의 아래 꼬리가 나오는 이 캔들의 모양도 잘 봐줘야 돼요. 제가 그때도 방송할 때 분명 뭐라 했냐면, 여기서 계속 아래 꼬리가 계속 나온다. 아래 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매수 세력들이 계속 흔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좀 내려갔다 하면 사서 올리고, 또 내려가면 사서 올리고, 말 그대로 여기서는 올리겠다는 의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와 캔들들을 좀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차트 분석을 하면 이제 저 14,600 부분이 이제 강한 매수세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대표님 이제 일봉상 차트에서 캔들이 아래 꼬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보통 저점 매수는 안 하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그때 때 좀 다른데 일단 저는 이 앞전에 이 지지선이 오면 일단 걸어놓고 있어요. 아래 꼬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네. 그리고 아래 꼬리가 결과적으로 나와서 더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샀다 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를 왜 저점을 좀 봤었냐면은 2023년 이제 2월 3월 경에 1815 라인에서 쌍바닥 찍고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저때 당시에 2000틱이 올라갔거든. 그랬다가 지금 다시 빠졌는데 거의 비슷한 시점까지 왔잖아. 나스닥도 이거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앞전에 저점을 찍고 급등했던 위치에서는 또 급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제 저점 매수를 이제 우리 회원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시점을 보고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쯤에서 메이저들이 앞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저 매수 세력들이 다시 여기서 또 공략 또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시세쯤에서 그걸 보고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저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점은, 저 때는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이제 121선이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는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배열로 볼 수 있는데. 역배열이라 해도 물론 이제 이게 팍 이렇게 가지 않을 거야. 얘들은 간다 해도 올라갔다가 21선 맞고 내려갔다가 밑에 5일선 타고 다시 올라갔다가 21선 뚫고 또 내려간 척 하다가 61선 맞고 내려가지고 또 뚫고 약간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저항선들이 맞겠죠. 그럼 이제 저번보다는 저렇게 급등세 나오긴 좀 힘들고 계속 저항을 맞고 갈 거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안전자산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렇게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주말에, 그리고 갑자기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은 보통 월요일 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줍니다. 아무래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좀 악영향을 주식시장에 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의 본토 타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볼 수 있었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캡 상승으로 시작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골드 역시 캡 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이유들이 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그거고, 일단 뉴욕 증시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이미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저점 매도를 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매수 위주로 가시던지 하시고, 자칫했다가 이렇게 급등이 순식간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이고 지지선들이 있다 이런 데서는 아무리 내가 봤을 때 매도 시간 좀 뜨더라도 굳이 한다면 진짜 잠깐 먹고 빠지고 한두 번 끝내셔야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가 변곡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변곡에서는 오히려 그 추세대로 계속 가다가는 물려버릴 수도 있다는 점 좀 감안하시고, 추세 매매란 것은 말 그대로 추세 이제 막 시작할 때쯤 그때 추세 매매를 하셔야지만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너무 이제 급등을 했거나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변곡 매매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가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골드, 나스닥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갭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오시면은 또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 관련된 전략 전술, 그리고 신법 관련 매매 전략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또 방송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해외 선물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매매한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이제 시간과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은 발전하실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